자, 그 첫 번째로는 일단 우선 클럽 월드컵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첼시가 보시다시피 그룹 D조에 속해서 플라멩구, 에스페랑스, 로스앤젤레스 FC랑 붙었고요. 여기서 1차전을 제 기억상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플라멩구한테 3대 1로 패배를 했죠. 그리고 첼시가 에스페랑스한테 마지막에 3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조별리그 통과를 했는데, 이때 첼시가 받던 평가가 모든 팀 중에서 우승 확률 6%인가? 전체에서 7등인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확률이 DRX처럼 되게 낮았어요. 2022년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밈을 만들어낸 데프트의 그 팀처럼 굉장히 낮은 확률을 자랑했던, 자랑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팀이었는데, 이런 팀이 플라멩구한테도 갑자기 져버림으로써 그 5에서 6%밖에 되지 않는 그 확률이 더 낮아 보이는 그런 기이한 현상. 물론 모든 확률은 옵타 기준입니다. 마레스카며 누구며 얘며 쟤며 욕 다 먹고, 특히 플라멩구전 때는 니콜라스 잭슨이 팔꿈치를 씀으로써 퇴장을 당해가지고 안 그래도 답답한 경기력 다 싸먹혔는데, 사실 뭐 이건 마레스카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전술적인 실험을 갑자기 가미시켜가지고 패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패배에 관해서 당연히 그런 모든 책임은 감독한테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화살이 가야 되는 순간이었지만, 잭슨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플라멩구한테 지고 나서 첼시는 2등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는 승자승이 일단 우선시 되기 때문에 승점 다음이 승자승이었어서, 그래서 플라멩구가 첼시한테 이김으로써 승자승에서 당연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게 됐죠. 조별리그에서는 승자승의 변수가 있었던 조별리그 같은 경우에는 여기거든요. 보다포구가 PSG를 이겼고, PSG가 알레티를 이겼고, 알레티가 보다포구를 이겨가지고, 그래서 3자 간의 승자승이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승자승에서 득실차가 또 있습니다. 조별리그 득실차가 아니라 승자승 간의 득실차. 왜냐면 알레티가 PSG한테 4대 0으로 깨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이제 음수의 수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승점 동률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고요. 어쨌든 그런 변수가 있었는데, 이 D조 같은 경우에는, 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수조차 없기 때문에 플라멩고한테 진 순간 아예 탈락 확정이었고, 그래서 첼시는 좀 되게 암울하게도 이쪽 시드에 속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여기서 뭘 지우면 되냐면요, 벤피카 지우고 바이언 지우고요, 이거 위에 두 개 싹 다 지워, 여기 두 개씩 싹 다 지워, 그런 상태였어요. 싹 다. 바이언이 벤피카 위치에 원래는 있어가지고 정배가 보통, 그리고 저쪽에서도 맨시티랑 인테르 둘 중 하나가 4강으로 올라와서 첼시는 굉장히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원래 정배로는 보다포구도 원래는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보타포구가 아니라 원래는 알레띠가 올라와가지고 알레띠, 파우메이라스, 바이언, 첼시 이렇게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변수가 막 발생해버리면서 보타포구가 충격적으로 올라와가지고 파우메이라스, 보타포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벤피카랑 바이언이 있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이 경기 우리가 FM에서 정말 적폐로 많이 잘 알고 있는 2024년 기준작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선수가 그냥 압도적 0티어 본자로 알고 있긴 해요. 투르빈이 미친 쇼를 보여주면서 바이언 상대로 신승을 따냈죠. 정말 힘든 승리였습니다. 경기 내용도 많이 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으니까. 이랬어요, 경기 내용이. 이거를 이겨버려가지고, 원래 여기에 바이언이 있어야 되는데 벤피카가 올라왔고, 첼시는 조별리그가 다 끝나고 보니까 대진이 막 이래. 벤피카, 파우메이라스, 보타포구. 여기서 4강 못 가면 병신 새끼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래도 뭐 벤피카 원래 상대는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지만, 플라멩고 상대로 져서 불안했는데 당연히 이겼더라고요. 물론 개처바르던 경기 내용 속에서 필드골은 나오지 않고 루이스 제임스의 환상적인 장거리 프리킥 골로 선제골을 기록한 다음에, 경기 내용에 비해서는 골이 너무 적게 나왔지만 그냥 꾸역승이라도 기록하나? 라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 속에서 갑자기 씨발 뇌우가 칩니다. 뇌우가 무엇이냐? 저도 미국 기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클럽 월드컵 기간 내내 클럽 월드컵에 많은 팀들을 괴롭혔던 뇌우 이슈. 번개랑 비가 같이 오는 날씨인데, 이게 미국 쪽에 유난히 좀 자주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미국 쪽에 이제 뭐 국가 안전 뭐 그런 기준을 통해서 반드시 30분간 정지 상태, 관중들 다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선수들 다 대피시키고 건물 안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그리고 심지어 그 30분 내에 뇌우가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하면은 30분 또 연장이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핸디캡을 안고 있었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30분 쉬면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어. 뭐 쿨링 브레이크 주고 하프타임 주는데 몸 상태 괜찮잖냐 이럴 수 있어요. 선수 몸이라는 게 15분만 쉬어도 몸이 이게 식어버리거든요. 자동차 엔진으로 비유하자면, 자동차 시동 딱 걸다가 잠깐 서 있는데 시동 보통 안 끄잖아요. 보통은 잠깐 서 있을 때. 그 이유가 시동 다시 켤 때 무리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선수의 몸도 똑같은 건데, 근데 선수의 몸은 심지어 사람의 몸이니까 이 휴식 기간이 갑자기 길어지다가 갑자기 확 뛰어버리면 당일날에 모든 걸 다 해버리면은 몸이 망가지거든요. 워밍업 한번 하고 나서 모든 뭐 경기를 끝내는 게 보통 이상적인 경우인데, 근데 이 뇌우 새끼 때문에 첼시 선수들이 그때 1시간 반인가 뭐 그 정도 쉬지 않았나? 그렇게 쉬어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어. 이거 실제로 그 마레스카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그때 그래서 천재지변이 막 첼시의 앞날을 막는 느낌? 그러니까 당장 여기 위에서 파우메이라스랑 보타버그 경기에서 파우메이라스의 주전 센터백이 갑자기 퇴장당하고 연장까지 가버리면서 야 우리 이거 체력적인 이득 볼 수 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경기의 생체 리듬, 선수들의 생체 리듬이 다 박살나버리면서 갑자기 벤피카가 뭐 엄청 압도하진 않았지만 조금 주도권을 가져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PK가 나와버림. 귀스토가 시선이 공간은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시선을 갖고 있었지만 팔이 몸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서 날라온 공이 맞아버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페널티 박스 내에서 핸들이 발생해버림으로써 PK가 나오고 그걸 디마리아가 득점하고 그리고 연장선으로 돌입을 했죠. 뭐 어쨌든 결국에 4대1로 이기긴 했는데 정말 불쾌감이 많았던, 왜냐면 내가 그때 뇌우가 있는 그 시간 동안 영상 편집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당일날에 지금 항상 오늘도 지금 뉴캐슬 영상 올리고 왔는데, 뉴캐슬 저거 올린 것처럼 라이브에서 이제 이적 시장 있었던 거 싹 다 정리해서 빠르게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녹화는 이미 해놓은 상태였고 그 경기 전에 컷 편집을 조금 해놨는데 뇌우가 마침 친다길래 그냥 할 거 없으니까 편집을 하고 있었어. 뇌우가 계속 치고 길어지고 해가지고 경기 시작 전에 영상을 올려버림. 그런 상황까지 나왔고, 내가 이렇게까지 따분함을 느꼈는데 선수들은 얼만큼 그랬을까. 근데 실제로도 많이 망가졌다고 하니까 마레스카 인터뷰에서도 이거는 정말 미국이 클럽 월드컵 개최지로서 적합한지 모르겠다, 자격에 관해서 의심이 간다라는 말을 했었고, 그게 마침 다른 경기에서도 막 그런 이슈가 터졌고, 근데 제 기억상 토너먼트에서 뇌우 이슈 있었던 적이 벤피카랑 첼시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말고는 다행히 없었어, 이 대회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파우메이라스랑 만났을 때는 첼시가 당연히 전반전 압도를 많이 하다가 2골을 먼저 넣고 나서 여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첼시로 나중에가 아니라 이제 합류하죠. 에스타방 윌리안 좌측면에서 그때 쿠쿠렐라를 개털었나? 오른발 슛으로 해갖고 무각에서 니어포스트 상단을 노리고 크로스바를 맞고 공이 아래로 빵 세게 반사가 되면서 들어갑니다. 그걸 산체스는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었던 궤적이었고, 그런 원더골로 약간 위협을 받았지만 올라가서 플루미넨스의 티실 말고는 별로 잘 못했던 팀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주앙페드루가 갑자기 이적 시장 도중에 합류를 했는데 너무 잘해갖고 2골 넣고 올라가서 결승에서는 이제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오늘로부터 한 달 전에 클럽 월드컵 개막 시즌쯤에 마레스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첼시 감독 엔초 마레스카 PSG에 관해서 루이스 에리케는 멋진 PSG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겸손하게도 첼시에서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지옥 같은 속도로 최고 수준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구사하는 젊은 팀의 우위를 보여주었고, 실제로 PSG의 평균 연령대가 많이 낮죠. 인텔은 높았고, 에너지, 많은 달리기, 압박, 놀라운 공격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승 직전에도 루초도 마레스카와 똑같이 첼시가 우리와 가장 유사하다고 말했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경기를 보고 보니까 정말 PSG처럼 젊은 힘이 넘쳐나고 기동력이 뛰어났던 그런 경기가 있었죠. 엔소가 또 경기 전에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저는 주장이라는 역할을 책임감으로 보지 않고 저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것으로 봅니다. 첼시의 주장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코릴이 좀 깡 넘치는 인터뷰를 했죠. 새끼가 좀 돌았나 싶었는데요. 코릴이 말하기로는 첼시에서 뛰면 누구와 경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우린 단지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다. 우린 이기고 싶다. PSG는 놀라운 팀이지만 우린 인테르나 레알처럼 개털리는 팀이 아니다. 우린 다른 걸 보여줄 거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내가 기억하는 내용엔 얘네들은 압박을 하지 않았다. 내려앉았다. 특히 레알은 내려앉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축구를 하지 못했고 그대로 무너졌다. 하지만 우린 다르다. 우린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코릴이 말하기로는 우리 선수들의 멘탈리티가 정말 세고 결승전을 앞두고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가 첼시가 있을 만한 자리다. 갑자기 가오용 멘트들을 존나 뱉기 시작해요. 그리고 확정된 크럴의 첫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우리 팀에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미래를 위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토신도 여기에 이제 말을 붙입니다. 결승 진출 매우 기쁘다. 우린 우승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을 거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귀스토도 한마디를 얹습니다. 어떤 팀을 만나도 상관없다. 우린 함께 역사를 쓸 거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마레스카에 대한 샤라웃도 있었어요. 마레스카 감독은 정말 많은 디테일을 팀에 더해줬다. 빠르게 판단하는 법, 함께 수비하는 법, 수비 자체를 즐기는 태도까지 세트피스와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많은 세부적 요소들이 있다. 심지어 특히 귀스토 같은 경우에는 첼시 선수들 중에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전술적인 지시, 가장 많은 변칙성, 가장 많은 다양한 지시들을 받은 선수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얘는 같은 라이트백이어도 실제로 플레이할 때 그 포지셔닝이 진짜 많이 바뀐 선수인데 난 진짜 얘를 필립 람으로 키우는 줄 알았다니까. 축구장에서 딱 봤을 때 귀스토 포지션은 딱 여기죠. 여기가 보통 정석적인 포지션입니다. 근데 귀스토의 포지션이 라이트백으로 투입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경기에서 뛰는 거 보면은 이렇게 우측면 미드필더로 뛰고 있거나 이렇게 오른쪽 스토퍼로 뛰고 있거나 가운데 볼란치로 뛰고 있거나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뛰고 있거나 진짜 이것도 아니면 오른쪽 메잘라로 뛰고 있거나 이지랄했거든요. 03년생이라는 애가 심지어 깨달음이 늦는 수비수야.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그런 애가 1군에서 제대로 된 이 어빌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기도 애매한 나이 때 역할에 대한 지시가 이렇게 많이 바뀌면 당연히 포체티노 때 좋았던 클래시컬 라이트백에서 잘했던 그 폼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당연히 헤맸고 이때 클럽 월드컵에서도 귀스토에 관해서 비판이 많았던 그 발단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귀스토를 여러 가지로 쓰다가 보여진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귀스토는 본인이 이렇게 활용 많이 되는 건에 관해서 마레스카를 굉장히 좋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 싶었고 결국에 결승전에서 가장 잘했던 귀스토의 포지션은 어디였냐? 네투를 왼쪽 풀백으로 쳐 박아놓고 이쪽에다 귀스토를 썼었죠. 약간 포메이션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게 가장 좋았지. 결승전 보니까 네투가 거의 풀백처럼 뛰더라. 왼쪽 풀백. 그리고 여기서 시어러가 한마디 합니다. 앨런 시어러 누굽니까?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지금도 앨런 시어러의 기록을 보면은 정말 2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 기록이 깨지긴 할까? 저걸 깰 수 있었던 선수는 맨시티로 이적한 평행 세계의 해리 케인 말고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운 스트라이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한 말이 첼시가 맞불을 놓는다면 레알 마드리드처럼 또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리하며 휴식 시간에 그들을 공격하고 압박을 가하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PSG의 빈틈을 타서 공략하면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본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처럼 또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개 털릴 것 같다는 거를 어느 정도 예고한 거죠.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파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도 은근 깡이 있어요. 시즌 내내 모두가 우리에 대해서 저게 아마 shit일 거예요. shit. A lot of shit about us all season. 시즌 내내 이 개새끼들이 지랄 존나 했다. 예를 들면 누구? 이 개새끼. 또 예를 들면 누구? 이 씹새끼. 이런 애들이 진짜 첼시 욕 존나 했거든요. 그냥 조롱을 받을 만한 상황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란 사람들이 그냥 마치 첼시가 안 되길 바라는 듯 어떤 가능성을 추구하는 행보를 이어와도 내가 좀 꼬이게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들의 말을 그냥 계속 신랄하게 비판이 아니야. 비난하기만 바빴고 조롱하기만 바빴는데 얘들 뭐 돈 들먹이는 거 뭐 대충 뭔지 알잖아. 첼시 팬들 많이 시달려갖고 어느 유튜브 쪽에서는 막 날조해갖고 스쿼드 인원수가 씨발 45명이다 막 이지랄하는 것처럼 그랬었던 사람들인데 파머가 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좀 불만을 많이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리스 제임스가 한마디 하죠. 우리는 사람들이 상대팀 그러니까 PSG를 엄청 고평가하는 건 뭐 상관없다. 우리는 뭐 제대로 준비하고 있고 승리하기 위해서 결승전 갈 거다. 이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How important is it that your players are willing to suffer on Sunday because there will be long times in the game where you do not have the ball? I will say that. 뭔 내용이냐면요. 마레스카한테 제이콥 스테인버그라 그래서 웨스트햄 전문 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어로서 기자회견장 가가지고 사전 컨퍼런스라고 하죠. 그거를 하는 시간에 마레스카한테 가가지고 마이크를 쥐고 물어봅니다. PSG와의 경기에서 아마 첼시 선수들이 공을 많이 못 가져갈걸? 점유율 니네 개발릴걸? 이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점유율 후달릴 텐데. 이런 말을 하니까 마레스카가 이제 거기서 이 말을 하죠. 개빡친 표정으로 Who say that? 이러면서 막 정색을 했거든요. 이 말을 했지만 여러분 잠깐만 경기 내용 스포로 들어가자면 통계를 들어가 볼까요?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점유율 의미 없다. 점유율이 의미가 없다면 뭐가 의미가 있냐? 점유율 대비 효율이 중요하다. 이 말을 했거든요. 점유율 보세요. 66대 34죠. 누가 봐도 이 점유율 위주의 축구 예전의 메타였다면 첼시가 개발려야 합니다. 하지만 밑에 기대 득점 보세요. 빅찬스 보세요. 이거 보면 말을 끝나지 않았나? 약간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어쨌든 스테인버그의 비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지만 어떻게 보면 개틀린 뭐 이런 거. 그리고 신두형께서 또 샤라웃 해주셨는데 신두형이랬다. 호나우두 신두형이죠 순간. 호날두. 근데 이 새끼 왜 호날두라 그랬냐? 이거 보내준 새끼가 호날두라 그랬어요. 어쨌든 호나우드가 주앙 페드로에 관해서 그는 좋은 퀄리티를 지닌 플레이어다 라고 했는데 아마 호나우드가 후배님 챙겨주려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뭐 당연히 훌륭한 선수처럼 잘 하긴 했지만 물론 뭐 클럽팀이 같진 않았어요. 그냥 국대 후배라서 그런 말 한 게 아닐까 싶고. 자, 그리고 경기 후 인터뷰를 이제 보겠습니다. 리바이 코릴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첼시가 클럽 월드컵에서 PSG를 개털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첼시는 정말 뭐 말하기 힘든 영광을 얻었는데 리바이 코릴이 말하기로는 첼시가 이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즌에 리그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를 증명한 행태다. 이런
행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내가 생각하기로는 클럽 월드컵은 이제 챔피언스리그랑 유로파리그 그 사이에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서도 챔피언스리그가 좀 더 근접한 대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직접 치러본 팀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개빡센 대회였어요. 특히 이번 클럽 월드컵이 더 빡셀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날씨가 진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번 클럽 월드컵이 여러분 보시면은 경기 시간대가 보통 4시로 잡혀 있어요. 4시가 기본이야. 4시면은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면 님들 밖에 나가봐. 지금 날씨에 쪄 뒤져요. 근데 여기도 진짜 개더웠어. 막 체감온도 막 35도 막 이랬고, 습도는 뭐 얼마였냐, 90% 찍을 때도 있고요, 80% 찍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기후 조건이 진짜 말도 안 되고, 애초에 그 날씨에 적응이 되어 있는 MLS 팀들이나 뭐 아니면 뭐 남미 팀들도 진짜 헤맬 수밖에 없을 만큼, 심지어 날씨에 관한 변수에 관해서 뭐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 이거 날씨 때문에 변수 날 수 있다. 이거 남미 팀들이 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랬죠. 그 정도로 너무 빡셌고, 물론 경기 일정은 조금 그래도 이걸 감안해서인지 몰라도 좀 여유롭게 주긴 했어. 첼시 같은 경우에. 첼시는 뭐 그래도 좀 7일 쉬었던 날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다리 잘 맞아가지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어쨌든 정말 힘든 악조건의 대회였어가지고, 이번 클럽 월드컵의 난이도만큼은 정말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안 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유로파랑 챔피언스 리그 사이에 놨을 때 챔피언스 리그 쪽에 가까운 난이도를 지닌 대회라고 난 보여지는데, 냉정하게 정말 이거는 많은 팀들 다 공감할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데 코리엘의 인터뷰 이렇게 말한 거 어느 정도는 사실 기반일 수는 있으나, 근데 좀 저는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주제를 알아라.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다. 왜냐면은 이번에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맨시티나 리버풀이나 아스날 다 너무 세고요. 그리고 지금 뉴캐슬 보강하는 거 보면은 이거 챔피언스리그 진입하는 거에 다시 한번 꿈을 꿔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아무리 높아봐야 나는 8강 정도라고 봐. 자신감 표출하는 건 좋긴 한데 준비가 된 것도 맞긴 하지만 내 말은 현실은 이렇다. 빨간 약 한번 주입했고요. 이것보다 내가 정말 정적으로 공감하는 멘트가 있어요. 코릴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 가디언에서 했던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기로는 첼시는 다시 추락할 생각이 없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다. 앞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보일리의 장기 프로젝트가 정말 허황된 목표라고 욕을 얼만큼 처먹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는 단기적인 목표로 챔피언스 리그보다 조금만 되지만 그래도 정말 훌륭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이게 보일리 1년 차에서 리그 12등, 그리고 챔스 8강, 그리고 리그컵 16강에 FA컵 32강이었나? 그렇게 성적을 기록했는데 지금 리그 4등, 6권 우승, 그리고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다는 걸 보면은 장기 프로젝트가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정말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발언으로 봤을 때는 이 말도 충분히 맞는 말이다. 추락할 일이 없다. 게다가 첼시 지금 재정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허리를 말하기로는 저는 첼시에서 뛰고 이기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모든 이들이 축하하고 이 순간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크럴 시작 전에 우리 목표는 우승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미친 줄 알았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말하겠다. 우린 프리미어리그랑 챔피언스리그도 우승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거다. 우린 준비가 돼 있고 내년에 그 결과가 나올 거다. 깡이 정말 좋아요. 존 테리한테는 이런 걸 되게 잘 물려받은 선수인 것 같아. 뭐 존 테리한테 직접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은 선수는 아니겠죠. 나이 차이가 22살인데 미래에는 클럽 월드컵이 모든 트로피 중에서 가장 큰 트로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챔피언스리그보다 커질 것이고 이 대회에서 우리가 첫 번째 우승팀이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도 빨간약 주입을 살짝 하자면 이거는 아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근데 엄청 높은 수준의 대회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리그랑 클럽 월드컵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드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는 좀 갈릴 수가 있어도 챔스한테는 아직까지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코릴이 이번 시즌에 정말 스텝업을 정말 많이 한 게, 이 선수가 실제로 버러지 취급을 진짜 많이 받았어. 이번 시즌에서도 슝슝밀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 말 했거든요. 코릴이 2년 안에 리베급 될 거라고. 그게 이제 이번 시즌이야. 2516 시즌에 리베급 퍼포먼스가 나오냐 마냐를 봐야 돼요.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다만 그렇게 재능이 있다라고 많은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프로 팀들 쪽에서, 그리고 전문가들도 하이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좀 그 포텐에 비해서 많은 비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제 언제부터 이 코릴을 믿었냐, 때는 바야흐로 2023년 여름 이 새끼 첼시 복귀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그냥 마킹 쳐박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유튜브 하니까 뭐 일반인보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저 콜센터 알바할 때였고요. 이때 세후로 제가 월급 얼마 받았냐면 191만 원 받았어요. 말 그대로 돈이 없는 병신 새끼였는데, 그 병신 새끼가 정말 이 포텐에 확신을 했는지 몰라도 이 20만 원에서 19만 원 하는 유니폼을 질렀거든요. 나는 마킹 망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신입생 안 박아요. 근데 나는 얘가 브라이튼에서 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언이었나 거기서 했던 것도 그렇고 얘한테 감명받아서 복귀한다길래 바로 박았는데, 이렇게 성장을 해줘서 진짜 엄청 뿌듯하긴 해요. 이게 아마 여러분 앞으로 코릴이 내 생각에 26번으로 복귀를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레어한 킷이 되긴 했어요. 첼시에서 1군 데뷔를 하기도 하고 26번으로 단 유일한 시즌이 이때가 됐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좀 컬렉팅 면에서는 굉장히 뿌듯하다고 보여지고, 아마 코릴의 유니폼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살 것 같아요. 지금 첼시에서는 제가 코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선수는 이렇게 성장을 했고, 아무래도 클럽 월드컵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나는 코릴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산체스도 충분히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파머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코릴이었던 것 같아. 지대
기대치 대비 성장 폭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서. 산체스는 사실 이것도 빨간 양인데요. 골든글러브 받았어요. 이렇게 트럼프 바로 옆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잘했던 골키퍼로 평가를 받긴 했는데 사실 나는 이거는 돈나룸마가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잘한 거 맞아요. 뭐 결국 사고를 안 쳤거든. 근데 토너먼트에서 경기를 다 본 내 입장에선 얘가 실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현이 뭔 말이냐? 보통 이 선수의 능력이나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은 개개인마다의 실현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얘가 얼만큼 고생을 했고 얼만큼 위기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이걸 보고서 알 수가 있고 보통 실현이라고 한다면은 실점 위기야 키퍼한테는. 근데 실점 위기가 별로 없었어 솔직히. 뭐 얘가 발밑 때문에 압박을 받은 상황이 얼마나 있었어. 아니면 뭐 빅찬스가 나와갖고 얘가 실점을 먹을 만한 일이 얼마나 있었어. 뭐 이런 거 별로 없긴 했었어. 잘한 건 맞는데 올해의 키퍼를 얘를 받기 힘들고 그리고 잘한 건 맞고 성불한 것도 맞죠. 왜냐면 사실 코릴보다 얘가 욕 존나 먹었어. 코릴은 사실 뉴스 출신이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새끼 지켜 이러면서 억실드라도 있었지. 얘는 진짜 외부인이라 갖고 욕 존나 먹었어요. 내가 방금 말한 건 다 한국 여론이야. 한국 여론. 한국에서 키보드 치고 이런 여론. 코릴이랑 산체스가 여기서만 비교해도 산체스가 욕을 더 많이 먹었는데 해외로 가잖아요. 산체스 미스하는 클립들 있잖아요. 약간 메가이어 같은 안토니 같은 선수들만 있는 그런 클립 모음집이 있는 애예요. 욕 개 많이 먹었어요 진짜 해외에서도. 그래서 얘도 진짜 서러워갖고 우승하고 나서 눈물 터졌잖아. 지도 잘한 거 아니까. 그래서 그런 스토리 서사적인 면에서는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 키퍼 본분으로서 역할을 정말 못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결승전에서 그냥 모든 고점을 다 보여주고서 터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산체스도 정말 대회의 주인공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다만 여기에도 서름이 담겨있네요 여러분. 워딩에서 귀스토커 말하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 트로피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퍼킹 헤이러들한테 그냥 다 증명했다라는 거. 귀스토가 클럽 월드컵 우승 후 비방하는 이들에게 답을 합니다 라고 나와있고요. 아까 많이 당했지. 우리 뭐 선수단 복붙한 짤도 많고 돈은 얼마나 썼으면 사실 님들 이적료 소비 액수가 많으면 그럼 얼마를 벌었는데 이게 궁금할 만도 하거든. 그죠? 통계로 예를 들면 막 첼시가 2조 썼대. 야 그럼 이 새끼들 얼마 버는데? 이게 나와야 대충 이게 보이지 않나? 난 이 생각을 하는데 얼마 버는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쓴 거에만 집중해갖고 통계를 막 내거든요. 첼시가 이 정도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물론 뭐 비싸게 사온 것도 맞는데 많이 사온 것도 맞는데 그만큼 많이 팔고 많이 비싸게 팔아서 액수가 높게 찍힌 거야. 굉장히 단편적인 지표고 난 이게 통계의 위험이라 생각해요. 그 첼시 그 이적 시장 뭐 그래프 나올 때 구매 수익이 얼만큼 되는지를 그것만 딱 잘라서 붙여놓은 거는 난 진짜 위험한 현상이라 생각해요. 너무 날조였어 진짜. 그런 식으로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해외에서도. 데려와도 다 알아서 정리해. 임대 보낼 새끼 어떻게 임대 보내고 바이비 붙여서 팔면 팔고 이런 식으로 다 한단 말이야. 싹 다 인원수에만 집착을 했잖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러움을 느꼈던 거를 이번에 선부를 했다고 말을 했고요. 또 여기서 적장의 인터뷰를 봐야겠죠. 엘리키가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첼시는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매우 잘 뛰었습니다. 난 첼시가 매우 좋은 팀이라고 미리 말했고 그들은 승리와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엘리키도 좀 빡쳤나봐요. 루저? 난 루저가 아니야. 난 준우승자야.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는 루저가 없어. 루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새끼들. 그런 애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살짝 좀 억지가 아닌가 싶긴 하고요. 진 팀은 맞으니까. 그러니까 루저라는 워딩이 약간 패배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그거지. 그냥 인생 답 없는 새끼들을 약간 엘리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루저는 그 루저가 아니잖아 솔직히. 어쨌든 약간 나를 비난하지 마. 우리 팀 비난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약간 총대 메고 말을 한 것 같아. 이 토너먼트는 세계 최고의 팀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필요성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형식이면 진정한 최고 수준의 대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일정상 이 대회를 위한 이 일정, 공간, 이 여백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우승할 기회가 있었고 결승전에는 우리보다 뛰어난 다른 팀이 있었다. 이게 첼시란 말이고요. 그리고 아까 발언에 관해서 제 의도는 선수들을 루저라고 비방하지 말고 나를 욕해라. 루저 발언은 그렇다고 하고 알켈라피가 말하기로는 이번 시즌은 파리 역사상 최고의 시즌. 승리랑 패배에 겸허하지 않고 한 경기로 그 사실은 절대 밝히지 않는다.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다. 맞는 말이죠. 사실 PSG가 역사상 최고의 시즌을 보낸 건 맞으니까. 왜냐면 도메스틱 트래블에다가 챔피언스 리그를 얹어가지고 4관왕을 했거든. 또 프랑스 슈퍼컵 가가지고 또 우승하면 6관왕이에요 여러분. 6관왕. 6관왕은 2009년에 바르사 이런 팀들이 할 수 있는 업적이니까. 말도 안 되는 업적인 건 맞으니까요. 슈퍼컵은 토트넘하고 아마 리그왕 쪽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르세유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리그 2등이니까. 마르세유랑 이제 토트넘인데 웬만해선 다 PSG가 이기긴 할 테니까. 어쨌든 클럽 월드컵 이런 식으로 되게 리뷰가 됐는데 사실 입중계 영상에 리액션 제대로 안 담겨갖고 좀 미안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영상 니즈가 약간 와 이 사람의 경기를 어떻게 분석하지 이런 거 아니잖아. 니들 솔직히 내가 전술 분석하는 거 족도 관심 없잖아요. 내가 느낀 게 전술 영상 올리잖아요. 조회수가 진짜 족박아요. 그래서 다시는 전술 영상을 찍지 않으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니들 포켓몬스터가 왜 흑화한지 아십니까? 왜 게임 프리크가 갑자기 게임을 족같이 낸 줄 아세요? 포켓몬스터 블랙 1, 2가 처망해서 그래.
그때 스토리라인이랑 이런 그래픽 기술에다가 온갖 픽셀 관련된 그래픽 진짜 이따시만큼 너무 잘 냈는데 판매량 수가 적어가지고 게임 프리크가 씨발 족빠지게 게임 만들어봤자 뭐하냐. 야, 어차피 실적 족박네? 다 똑같아요. 전술 영상 족빠지게 해가지고 만들면 뭐하냐. 족박는데. 그래갖고 안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리액션을 보통 원하게 될 텐데 너무 어벙벙해갖고 어안이 벙벙해서 리액션이 안 나왔어요. 옆에 큐알님 계셔가지고 좀 뭔가 깝치기도 살짝 서로 있었던 것 같아. 약간 서로 방송 분위기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게스트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왜냐면 내가 이중에 편집해서 잘려서 나갈 텐데 라이브에서는 진짜 화를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래갖고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했는데 어쨌든 저 또한 굉장히 기뻐한다. 아마 혼자 봤으면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첼시가 침체기를 깰 수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전환점이 된 대회라서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투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그만한 밸류가 있긴 했지만 사실 난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때는 그래도 유로파 타이틀을 따고 나락으로 가진 않았어. 성적이 뭐 20-22 시즌에 리그 9등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전 시즌에 리그 4등이었고요. 그 전 시즌에 리그 3등이었어. 그냥 그때 잠깐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보엘리 시즌에 첼시는 12등 받고 6등 쳐받고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라서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 단기적인 드라마틱함은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첼렘덩크 1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도 사실 멤버는 엄청 좋았으니까 드램체트 여전했고 물론 드록바에 부진이 있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 코어 라인 딱 있고 메이저 대회에서 너무 잘 나갔던 명성을 기반으로 갖춘 스쿼드라고 있었으니까. 근데 첼시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모인 선수들조차도 카이세도, 파머, 엔소 이런 애들 다 득보예요. 엔소 리버플라테에서 뛰던 새끼고요. 카이세도 같은 경우는 인디펜디드에서 뛰다가 넘어와가지고 개 잘해갖고 첼시가 사온 거예요. 클럽 레코드 지르고. 파머 같은 경우에도 맨시티 유스에서 그냥 계속 대가리만 조금씩 내밀고 두더지 새끼 마냥. 근데 대가리 내밀잖아요. 현실의 망치에 대가리 쳐맞고 바로 구덩이로 들어갔던 정말 출전 시간이 적었던 그런 애였고 외에는 뭐 유명한 선수도 있겠지만 산체스는 뭐 브라이튼 3류 키퍼였고요. 게다가 뭐 찰로바 같은 경우에는 구단에서 버려진 애였고 그리고 코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일 좀 괜찮았던 애죠. 그래도 뭐 시장에서 평가 좋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인데 대중들이 모를 만한 선수란 얘기가 내 말은. 그런 애들인데 얘네가 이걸 이뤄낸 거니까. 그래서 첼렘덩크 1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거를 첼렘덩크 3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드라마틱한 정말 내가 딱 그냥 첼시를 좋아하는 그 DJ 딱 맞는 대회였어요. 내가 첼시를 퐁당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변칙성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야. 너무 강하면 오히려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 난 이 팀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강했으면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거든. 최근 몇 년간은 내가 좋아하는 니즈를 정말 잘 부합시킨 상황이라서 클럽 월드컵 우승은 나한테도 첼시가 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전환점이었다. 전환점보다는 고점이었다. 감정의 고점.